네, 더더더 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뉴스 또 기자가 뽑은 뉴스 이렇게 네 가지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윤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10월의 첫날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월 1일이에요 벌써. 네, 올해가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100일도 남지 않았죠? 네.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렇죠? 네. 첫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를 뽑아오셨나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셔틀 외교 복원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시게로 일본 총리와 만난 거 말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G7 정상회의에 이어서 도쿄에서도 한일 회담이 있었고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만남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곧 물러난다고 하던데. 네, 그래서 마지막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자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겪었잖아요. 예. 이런 문제 그리고 국토의 균형 성장 문제나 자살처럼 사회적 문제도 함께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어땠다고 합니까? 좀 화기애애했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에게 농담을 건네기도 했는데 도쿄 정상회담 때 이시바 총리가 대접한 음식 언급하면서 이시바 카레가 최고였다 이렇게 웃어 보였습니다. 예. 또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라거나 시도 때도 없이 함께 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시바 총리가 고 이수연 씨 묘소도 참배했어요. 네, 맞습니다. 한 1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한국인 대학생 이수연 씨가 일본 유학 중에 도쿄 시노코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는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일로 이수연 씨가 일본에서는 의인으로 불렸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이시바 총리도 수연 씨 묘소가 있는 영락공원을 찾아서 참배를 했습니다. 예. 현직 일본 총리가 수연 씨 묘를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랬군요. 네. 예. 생각이 납니다. 이 신오코보역에서 이 사건이 있을 때 일본 언론도 크게 보도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안타까운 일이 또 생각이 나네요. 이날 정상회담에는 김혜경 여사가 동행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석증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 주치의에 따르면 돌을 제자리에 놓는 치료법을 시행하고 약물 치료를 하고 있어서 많이 호전됐긴 했으나 예. 한 2, 3일 정도 회복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이거 직접 주치의가 나와서 설명을 했죠. 네,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제. 예. 흰색 의사복도 있고 네, 맞습니다. 되게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네. 두 번째 더 뉴스 보겠습니다. 검찰청 역사 속으로.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검찰의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네. 근데 검찰청이 당장 문을 닫는 건 아니고요. 한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청은 한 설립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검사라는 이 직명도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요. 검사라는 직명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왜냐하면 헌법상의 영장을 청구할 주체가 검사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공소청에 남아있는 검사들은 직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은 수사관으로 수사관으로 불리는 거예요,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네. 이제 중수청 수사관이 되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좀 검찰들 분위기는 어때요? 한마디로 부글부글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예. 검찰 내부망의 이프로스에서도 지휘부를 향한 검찰의 비판이 엄청 이어지고 있는데 하다못해 대검찰청이 권한쟁의 심판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사의를 표명하는 부장검사들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좀 이런 움직임이 일선 검사들에까지 번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들 사회에서는 이게 중수청에서 수사관 직함 달고 하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중수청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일반적으로. 네. 예. 왜냐하면 중수청 자체가 경찰들이 주류기 때문에 검사들이 가서 괜히 위축되거나 본인의 역량을 다 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도 복귀시켜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데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서울중앙지검 출신 한 법조인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왜 이 복귀를 원했는지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3특검은
수사도 가능하고 기소도 되고 공소 유지도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 검찰 개혁과 모순된다면서 좀 일종의 반발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갈 친정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음. 특검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차피 돌아가면 검찰청 없어지는데 뭘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 또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업무를 다른 동료들이 떠맡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네, 그 실무에 투입되는 젊은 검사들이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현재 지금 검사 수가 한 1,000명 정도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젊은 검사들만 따졌을 때 예. 1,000명 정도 되는데 이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100명이 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빠진 인력들이 지금 파견된 검사들의 업무까지 떠맡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불만들이 합쳐진 결과로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근데 특검 수사가 좀 연장됐기 때문에 특검 수사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언제 끝날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모르겠군요. 앞서 박주민 의원은 공무원 신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던데. 네, 그렇긴 합니다만 음, 그 검사들의 반발이 워낙 강해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뉴스 볼까요? 피고인 한덕수. 네. 예.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이 있었죠? 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해서 예. 저희도 한덕수 총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음, 네, 남색 정장 차림에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좀 굳은 표정으로 나오셨는데 예. 네, 7개월 전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열렸었잖아요. 그때 모습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살은 좀 더 빠지고 흰머리는 더 희끗희끗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예. 저 이후에 자리에 일어나서 이름과 주소를 첫 재판 때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이름도 이야기하고 주소도 답하라고 하고요. 네, 인정신문인데요. 예. 재판장이 직업을 물으니까 무직입니다. 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국민참여재판 원하는지도 물었는데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를 좀 들여다볼까요? 크게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위증, 그리고 최초 비상계엄 선포문건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는데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이걸 폐기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소를 손상 혐의를 받습니다. 네, 여기서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또 어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까? 위증 빼고는 거의 다 부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위증도 진짜 기억이 안 나서 안 받았다고 진술한 거다. 고의는 없었다고 법정 다툼을 좀 예고했습니다. 예. 위증 빼고 다 부인했다고 보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 위증에 대해서도 진짜 기억이 안 나서 안 받았다라고 진술한 거라고 고의는 없었다.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진짜 기억이 안 나서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예. 거고, 아니면 이 정황 증거를 보고 받았는데 정말 거짓말을 하려고 말을 했다고 보면 또 위증죄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군요. 이 재판장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계엄에 대해서도 물었죠. 네, 이진관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예. 한 전 총리는 애둘러서 좀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 내용을 좀 보시면 제가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 경제 그리고 국제적인 신용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온 사람이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계엄이라는 거는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다음 재판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증인으로 나오고요. 네, 송미령 장관은 그 비상계엄 직전에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입니다. 예. 당시 국회에 나와서도 그 국무회의 전후 사정을 좀 소상하게 밝혔는데요. 예. 네,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한 의원이 법정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하세요라고 했는데 송 장관이 당시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예. 실제로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같은 회의에 있었던 한덕수 전 총리는 피고인석에, 송미령 장관은 증인석에 서게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뉴스 보겠습니다. 기자가 직접 고른 더 눈여겨볼 뉴스는 뭡니까? 마지막 뉴스는 결론 보류입니다. 결론 보류. 지기현 판사 이야기군요. 네, 예. 맞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 발표한 내용이죠? 네, 예. 그 윤리감사관실에서 사건이 촉발된 유흥업소 현장 조사했고요. 예. 동석자들 그리고 가게 사장까지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다만 그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비위 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결론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 사유 없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석자 모두가 그 지기현 판사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요. 예. 최근 10년 동안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지기현 부장판사가 처리한 적이 없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의 이 술집, 이 사건 네. 술집 나오잖아요. 네. 이게 룸사롱이 맞습니까?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큰 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있는 건 맞는데 그 지기현 판사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봤습니다. 예. 또 지기현 판사가 여기서 한두 잔 정도 술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먼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도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제 민주당 정의창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이 예. 이 사건 최초 제보자가 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대법원의 감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예. 정 실장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이걸 민주당에 다시 자기가 제보를 했다고 했거든요. 정 실장은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예.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 원대 룸살롱 접대였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주기현 판사가 휴대전화를 수시로 바꿨다는 의혹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본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2월 4일 6년간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최신형 모델로 바꿨고요. 예.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불거진 그 5월 14일에도 샤오미 휴대전화로 다시 교체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차원에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법원 관계자를 취재를 해봤는데 예. 물론 그 증거인멸을 위해서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의심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단순히 의혹이 제기된 시기에 휴대전화만을 바꿨다는 것만으로 조사를 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는 했는데 예. 수사기관에서 또 비위를 통해 증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앞서 보니까 이게 수사가 더 진행돼서 다른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심의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윤리감사관실은 지금에서는 판단을 이렇게 내리지만 잠정 결론일 뿐이고 예. 또 수사기관을 통해서 구체적인 비위가 드러나게 되면 다시 한번 윤리감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리감사관실은 어떤 곳입니까? 윤리감사관실이요? 대법원 산하에 있는 윤리감사관실인데 예. 그 법원 조직 그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예.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예. 다만 이게 다 내부인인가요? 아니면은 외부인들이 같이 하는 겁니까? 외부인들이 같이 하는 거고요. 예. 물론 윤리감사관실이지만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뭐 강제 수사를 할 수 있거나 계좌 추적을 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해서요. 내부에서 징계를 내리는 정도 가능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